첫 번째 경기 포르투 대 올림피아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르투는 18위를 달리고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원정에서 라치오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홈에서 호펜하임과 미트월란 등을 잡고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단 최근 리그에서 다소 부진하며 선두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했다. 그래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사무 오모로디온을 비롯해 갈레노와 비에이라 등 팀의 공격을 책임질 선수들은 차고 넘친다. 올림피아코스는 첫 경기 패배 이후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15위로 올라섰다. 그리스에서는 늘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는 팀인데 유럽 대항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는 스트라이커 엘카비가 있고 해체와 코스툴라스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있다. 포르투의 승리를 본다. 올림피아코스가 피롤라와 오르테가 등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자랑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포르투 원정은 그리 녹록한 일정이 아니다. 주말 경기의 징계로 결장하는 오모로 디온과 니코 곤잘레스가 유로파에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고 갈레노가 측면을 넘어설 포르투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아직 24강 플레이오프를 장담할 순위가 아니다. 그래도 빌바오와 토트넘 등에 패한 이후 나선 3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내고 유로파 중위권 순위로 올라섰다. 부상자 여파를 어느 정도 이겨낸 것이 컸다. 그리고 최근 에레디비지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반등했다. 아약스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고 위트 원정에서도 경기를 압도했다. 로마 역시 최근 페이스가 올라왔다. 리그에서 한때 15위로 추락하는 등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다. 도부비크가 팀이 기대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며 기회를 골로 연결했고 엘샤라위와 디발라 등이 이 선에서 시너지를 냈다. 펠레그리니가 부상 우려를 덜어낸 것도 인상적이다. 접전을 본다. 알크마르는 에레디비지에서 호벤의 룩데용과 아약스의 베그호스트와 더불어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트로이 페럿을 최전방에 기용해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코네와 펠레그리니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로마의 골문을 쉽게 열지 못할 것이다. 알크마르 역시 디발라와 도부비크에 대한 수비적 대처가 필요하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페네르바체 대 리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유로파 6경기에서 승점 8점을 따내며 21위에 위치해 있다. 최소 24위 안에 들어야 다음 라운드 진출을 노릴 수 있는데 그리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최근 분위기가 좋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릴 만하다. 지난 주말 리그 원정 경기에서 데미르스포르 상대로 사고를 몰아쳤는데 다양한 선수가 골맛을 봤다. 이 경기에 비록 측면 수비수인 밀디르가 결장하지만 아카이딘과 세인지 등 공백을 메울 카드는 충분하다. 리옹은 카라바오와 프랑크푸르트에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고 유로파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사고를 터뜨린 포파나를 필두로 라카제트와 누아마, 벨라마 등이 위협적인 전방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2025년 들어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프랑스 FA컵 32강에서는 하브리그 팀의 패에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주춤하고 있다. 페네르바체의 승리를 본다. 리옹은 최근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불안하다. 팀이 경기 외적으로 시끄러운 여파가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홈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페네르바체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다. 암라바와 스지만스키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타디치와 제코가 상대 수비를 넘어설 페네르바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카라바흐 대 FCS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라바흐는 6경기에서 승점 3점에 그치며 탈락이 유력해졌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22권 팀들의 부진이 있다면 24강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하지만 가능성일 뿐이다. 그래도 이번 라운드에서 할 만한 상대인 부큐레슈티를 만나기에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주니뉴를 비롯해 주비르와 카슈추크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부큐레슈티는 이번 유로파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내는 팀이다. 파우크와 미트월란 등 쉽지 않은 팀을 연파했고 호펜하임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골잡이는 없지만 미쿨레스코와 타나세 등이 측면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특히 수비의 안정감이 좋다. 카라바흐의 승리를 본다. 부큐레슈티가 원정 승점을 위해 잘하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벤지아와 양코비치 등 볼 점유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싱 게임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주비르가 측면을 돌파할 카라바흐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풀젠 대 안더레우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젠은 맨유에 패하긴 했지만 소시에다드와 디나모 키이우 등에 승리하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비드라와 파벨 슐츠 등 체코 리그 최고의 이선으로 평가받는 공격수들이 유로파에서도 힘을 내며 팀의 공격 작업을 책임졌고 예멜카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안더레우트의 유로파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홈이기에보다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안더레흐트는 이번 유로파에서 가장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팬들에게는 설기현의 친정팀 정도로 알려져 있고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도 선두를 추격하는 4위인데 유로파 4승 2무의 성적이다. 슬라비아 프라하와 소시에다드, 루도 고레 등이 모두 그들의 희생양이 됐다. 단,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일단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풀젠이 다른 체코 리그의 강팀처럼 홈에서 강한 건 사실이다. 비드라와 바슐린 등 문전 앞 찬스를 해결할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유로파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데다 원정 경기력도 안정적인 안더레흐트가 쉽게 리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덴동커와 리츠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 위주로 나설 안더레흐트가 중요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텔아비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데글림은 홈에서 2승을 챙기며 유로파 13위를 달리고 있다. 북유럽의 강호인데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다. 맨유에 패하긴 했지만 최근 4차례 유로파 일정에서 3번의 멀티골 경기를 할 정도로 마무리에 강점이 있다. 하우게와 징커나엘 등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드는 윙어진의 전력이 좋고 베르그가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다. 텔아비브는 유로파를 4연패로 시작했다. 그러나 베식타스와 리가스 푸트볼라를 연파하며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자국의 전쟁 이슈로 홈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탈락이 유력해 보였는데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모습이다.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웨슬리의 측면 돌파가 위력적이다. 보데글림의 승리를 본다. 텔아비브가 연승에 성공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긴 하지만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할 스트라이커의 문제는 있다. 살트네스와 베르그 등 자국 리그 최고의 중원 조합을 가동해 상대의 역습 시도를 저지할 보데글림 상대로 원정에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우게와 징커나엘이 공격을 이끌 보데글림이 홈의 이점을 확실하게 이용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